아이 눈 지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은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특히 이미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고 있다면 미디어 사용에 대한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 시대에 근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는 게 좋을지, 사주고 나서도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급격하게 발달하는 AI 시대에 학교에서도 교육용 태블릿으로 수업하고 또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스마트폰이 사실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눈은 점점 더 근시화되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에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생활 습관만 탓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안경 처방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이가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력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안경 도수입니다. 시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정상 시력은 1.0, 0.8, 0.5, 0.1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안과에서 한쪽씩 눈을 가리고 시력표를 읽어 내려갔을 때 얼만큼 작은 글씨까지 읽어갔는지 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내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안경 도수 검사는 우리가 기계로 검사를 하는데 자동 굴절 검사라는 기계로 눈의 도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시력보다는 이제 그 기계로 측정해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수치이고 숫자를 잘 몰라서 시력 검사를 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한테도 현재 눈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경 도수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은 0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이너스라고 나오면은 근시를 의미하고 플러스라고 나오면 원시를 의미합니다. 이제 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로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디옵터, 마이너스 4디옵터, 마이너스 6디옵터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시는 이제 마이너스로 다 표시가 되고 숫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근시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가 마이너스 3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경도 근시라고 알 수 있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디옵터까지는 중등도 근시 그리고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일 경우에는 고도 근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 발행하는 안경 처방전인데요. 안경 처방전에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시 안경 처방전을 받으신 분들은 제일 앞에 SPH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만 사실 보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근시 안경에는 앞에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수치의 절대값이 클수록 근시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경알이 더 두꺼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시 안경은 오목 렌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CYL, 실린더라는 뜻인데 이것은 난시의 정도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정도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전혀 없는 0인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정도 수치이면 그냥 평범한 정도의 정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AXIS, 엑시스는 난시의 축을 의미하고 그 밑에 이제 P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그 안경을 제작할 때 좌우 안경알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안경점에서 이제 참고할 수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SPH 이 부분의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경 처방전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 SPH란에 오른쪽은 -3디옵터, 왼쪽은 -4.5디옵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한 중등도 정도의 근시가 있구나. 난시는 한 0.5에서 0.7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근시가 생기는 원인을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부모님들이 이제 안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핸드폰이나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냐고 물으시기도 하고, 또 고도근시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이것이 유전인가요? 라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근시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고 유전 반, 환경 반이라고 요새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적인 요인도 꽤 강하게 봤는데요. 부모님 모두, 양쪽 모두 다 근시인 경우에는 한 50% 정도 자녀분이 근시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모님만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한 30% 정도 확률로 자녀가 근시가 발생을 하고, 부모님 두 분 다 근시가 없는 경우에는 10% 이하로 확률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모두 근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소인이 없어도 환경적 요인만으로도 근시가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초등학생들의 근시 비율이 한 20-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이 바뀐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이제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눈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이제 근거리 작업을 과도하게 하면 눈은 점점 더 가까이 있는 것만 잘 보이는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근시라는 것이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근시가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두운 곳에서 엎드려서 뭔가를 보는 습관은 근시 발생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더라도 이제 앉아서 밝은 곳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적절한 양의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야지 근시 발생이 예방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아이들의 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새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햇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면 눈 속의 망막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눈에 작용해서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끔, 근시가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햇빛이 눈에 들어올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서 눈이 나빠지고 근시가 잘 발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 속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아이가 안경을 쓰고 있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력이나 안경 도수 외에도 안구 길이, 즉 안축장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아이의 키를 정기적으로 재듯이 안구 길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안축장은 눈 안구의 가장 앞쪽에 있는 검은 동자 각막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뒤쪽 망막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근시라는 것은 안구 길이가 또래의 평균적인 그 길이보다 더 길 때 잘 생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키는 클수록 좋지만 안구 길이는 길면 길수록 시력이 더 잘 나빠지고 근시가 더 잘 생깁니다.
성인의 평균적인 안구 길이는 23에서 24mm 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구 길이가 26mm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고도근시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0.2mm보다 덜 이하로 이제 안구 길이가 커지는 속도가 정상인데, 만약에 이제 연 0.2에서 0.3mm 이상으로 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근시 발생의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키 성장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안구 성장의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가 매우 닮아 있는데요. 일단은 왼쪽에 그 안구 성장 그래프를 먼저 보면 X축은 이제 아이들의 나이이고 Y축은 이제 안구 길이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저 파란색 선이 이제 평균적인 그 안구 성장 곡선입니다. 50%일의 그 안구 길이 성장 곡선을 의미하는데요. 근시의 경우에는 대개는 이 파란 선보다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케이스에서 보시면 지금 이 친구는 한 만 8세 정도 되는 어린이의 눈 길이를 측정한 것인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22mm대 후반 정도가 이제 또래의 평균적인 안구 길이인데, 요 경우에는 좌우 모두 24mm 이상, 마치 이제 그 어른의 그 안구 길이만큼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래의 평균적인 안구 길이보다 훨씬 큰 상태이고, 백분위로 따지면은 한 90에서 95%일 정도로 길어져 있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안구는 절대 줄어들 수는 없고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근시는 한번 생기면 이제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멈춰 있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는 저희 안구 길이, 안축장을 측정하는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다. 마이아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이제 그 소아에 특화돼서 나온 장비입니다. 대부분의 그 안구 길이를 측정하는 장비는 성인에서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에 그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그 안구 길이를 재게 되는데, 이 마이아 장비는 이제 그 어린이에 조금 특화돼서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입니다. 0.0mm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 정확도도 입증이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안구 길이 측정 장비에서는 안구 길이가 그냥 수치만 나오는데, 요 마이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안구 길이가 점점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또래의 평균 길이와도 백분위로 비교하기가 좀 더 쉽고, 아이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안구 길이가 증가하는 추세도 시각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기 쉽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근시를 관리하면서 시력이나 안경 도수만 보지는 않습니다. 근시가 진행하면 이제 안경 도수를 점점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뭐 마이너스 3디옵터짜리 안경을 쓰고 1.0이 나왔다면, 근시가 진행해서 올해는 마이너스 4디옵터로 안경 도수를 올려야지 1.0을 보는, 그래서 안경 도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안경 도수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안경을 쓰는데도 왜 자꾸 눈이 나빠지냐고 물으시는데, 그 이유에는 이제 안구 길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안구가 성장하면서 안구 길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는 뜻이고, 한번 늘어난 안구는 다시 짧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이 길이를 측정하고 지금 아이 눈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재의 시력뿐만 아니라 안구 길이와 시력이랑 안경 도수의 변화 속도를 다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마이아로 측정한 케이스를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는 7세 아이의 그래프인데요. 그 7세 아이이고 내원했을 때 시력이 양쪽 모두 0.4 정도로 조금 낮은 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굴절력 안경 도수 검사를 했을 때 양쪽 모두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 이제 경도 근시가 발생을 한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이 파란색 선 그 아이 나이의 평균의 그 파란색 선보다 오른쪽 왼쪽 안구 길이 모두 100분위로 따지면 한 90, 100분위 정도로 조금 길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8세 어린이의 측정 값인데요. 시력은 오른쪽은 0.5, 왼쪽은 0.4 이렇게 양쪽 다 시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0.5디옵터, 왼쪽은 마이너스 0.75디옵터 정도로 경도 근시가 생겨 있습니다. 난시도 약간 있지만은 난시는 양은 그냥 평균적인 양이어서 크지 않고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그 파란 선보다 그 오른쪽 왼쪽 모두 안구 길이가 95%일 이상으로 매우 또래보다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친구가 이제 9개월 이후에 다시 재방문을 하였습니다. 시력이 0.5였던 오른쪽 시력이 0.3으로 약간 떨어졌고 왼쪽도 0.4였던 시력이 0.2로 시력이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도 양쪽 모두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0.5디옵터였는데 마이너스 1.5디옵터로 늘어났고 왼쪽도 마이너스 0.75디옵터였는데 마이너스 1.75디옵터로 근시가 좀 늘어났습니다. 난시는 다행히 크게 차이는 없고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9개월 전에 그 안구 길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9개월 전과 현재를 잇는 선의 그 기울기를 보시면 그 하얀색 평균적인 그 증가 속도의 그 그래프보다 살짝 기울기가 조금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시는 한번 생기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면서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단계씩 안경 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 길이는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 근시의 진행이 너무 빠르거나 근시 억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경우 조금 더 자주 측정을 해서 변화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축장이 안구 길이가 근시의 그 근본 원인이고 근시 진행을 보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도수보다 어떻게 보면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좀 여러 개 달린 것 같아서요. 먼저 댓글 질문을 중간에 좀 보다 가겠습니다. 숨은 병기님께서 아이가 시력 검사에서는 아직 정상인데도 자꾸 눈이 피곤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도 근시 진행 전 단계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시력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어도 뭐 가성 근시가 있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근시 바로 직전 단계일 경우에는 아이가 눈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도 이제 시력이랑 도수 그리고 안구 길이 검사를 조금 자주 해주셔서 혹시 근시가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이디 PNNNKS님께서 스마트폰보다 야외 활동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 연구 기준으로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큰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근시의 발생 원인이 워낙에 다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크다 요거는 사실 아직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원인이 근시 진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이제 근거리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이제 근시 진행에 큰 영향을 주고
야외 활동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도 큰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두 가지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면 그만큼 야외 활동이 더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다 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 생활 습관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DUNG 6769 님께서 근시 예방에는 야외 활동이 좋다고 하는데 햇빛을 쬐는 것과 실내에서 불을 밝게 켜두는 것은 눈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루에 최소 몇 분이나 밖에 나가야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자외선이 사실 이제 눈의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중요한 거고요. 실내에 있는 불은 사실 햇빛이랑 다르고 자외선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빛은 사실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 이제 밤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낮에 꼭 야외 활동이 꼭 이렇게 액티브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책하거나 그냥 가만히 햇빛만 쏘는 그런 활동만으로도 눈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매일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햇빛을 쬐는 게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디 따봉 부장관님께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한쪽 눈을 더 찡그리거나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시력 불균형이나 사시랑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여도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아니면 한쪽 눈을 이제 찡그리거나 아니면 고개를 한쪽 눈을 앞으로 놓고 봐서 이제 보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사시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리고 시력이 또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 눈만 시력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에는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눈의 피로를 좀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좀 찡그리거나 비비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도 안과에 한번 오셔서 시력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딸기포도님께서 아이가 집중할 때 스마트폰을 유독 가까이 보거나 눈을 자주 찡그리는데 이게 단순한 시력 저하 신호인가요? 아니면 바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수준일까요? 아직 시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볼 때 너무 가까이 보거나 찡그리는 그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에 어쨌든 피로가 좀 있다는 신호이고, 시력이 좋을 경우에도 이제 눈이 너무 피로하면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이 나쁜 상태에서 뭔가를 오래 보다 보면은 더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어서 일단은 시력은 이제 겉으로 보셨을 때는 아이가 활동할 때 크게 불편이 없어 보여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력이 뭐 0.1 이런 식으로 낮은 상태인데도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안과에 오셔서 정말 그냥 괜찮은 건지 아니면 시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인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컵 구독자님께서 부모가 보기에는 시력이 괜찮아 보이는데 학교 검사에서만 시력이 떨어진다고 나오는 경우 실제 관리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아이가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괜찮아 보였는데 학교에서 검사했을 때 생각보다 시력이 떨어져서 깜짝 놀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시력 검사 했을 때 0.7 이하로 시력이 나온 경우에는 바로 안과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리브로다운님께서 근시 진행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유전 영향과 생활 습관 영향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유전이랑 생활 습관이 정확히 이제 어느 비율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든 게, 이제 유전 영향인 경우에는 이제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양쪽 모두 근시가 있는 경우나 한쪽만 있는 경우, 아니면 두 분 다 이제 없는 경우에 따라서 되게 확연한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학계에서는 유전과 생활 습관이 거의 반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근시가 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H지아나 9891 님께서 스마트폰 사용을 적정 시간 미만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근시 진행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적정 시간 미만으로 관리를 해 줘서 완벽하게 예방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부터 근시는 이미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고거는 쪼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현실적으로 쪼끔 적긴 하지만 2 시간 미만으로 사용을 하라고 고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돼지우리다 님께서 드림 렌즈나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근시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치료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드림 렌즈를 착용했는데도 근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 이제 드림 렌즈를 착용을 해도 근시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드림 렌즈를 끼지 않았을 경우보다 진행되는 속도를 느리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드림 렌즈를 낄 경우에는 2 년마다 도수가 올라가게 되고, 안경만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빠르면 6 개월, 길면은 한 1 년마다 도수가 올라가게 돼서 그렇게 속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만 사용을 했을 때 근시가 이제 2 년마다 도수가 올라가면 그냥 '바꿀 때가 돼서 바꿨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근시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좀 같이 사용을 하면서,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근시 억제 치료인데 그거를 병행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경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근시가 빠르게 진행을 되는 경우에는 드림 렌즈로 바꿔 주거나, 아니면 안경을 착용하면서 마찬가지로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 치료로 근시 진행 속도를 좀 늦춰 주는 고런 치료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온마인드 님께서요. 7살 아이가 원시와 난시로 안경 처방을 받았는데 평소 생활에서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 꼭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경 안 쓰게 하고 싶어요. 네. 원시, 난시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원시는 이제 근시와 좀 달리, 이제 원시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시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안경을 써야 될 정도의 원시로 이제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셨다면 안경은 계속 쓰는 게 약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이디 백구의 꿈님께서요. 스마트폰 사용 시 거리나 조명 같은 환경 조건이 실제 근시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스마트폰 사용 시에 거리는 30cm 이상으로 띄워서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총 사용 시간은 2 시간 이하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 시간도 연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30-40분 봤다면은 한 5 분, 10분 정도 눈을 멀리 보게 좀 쉬어 주는 타임을 중간중간 가져 보면 근시 진행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환경은 사실 아직 연구 결과에서는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그런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너무 밝은 조명이라든지 어두운 조명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책도 보게 되면은 눈의 피로를 아무래도 빨리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다음 강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근시가 생겨서 이미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근시 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근시는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근시가 최대한 덜 진행되도록 근시의 진행 속도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루 2시간 이상 햇빛을 쐬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망막의 행복 호르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안축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근거리 작업을 하더라도 화면과 눈 거리는 30cm 이상 띄어서 보시는 게 좋고, 취침 1시간 전에는 뭔가 화면을 미디어 같은 것을 보는 것을 중지하고, 그리고 3-40분 정도 이제 스마트폰을 봤다면 5분 이상 눈을 휴식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근시 진행이 빠르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드림 렌즈, 수면 중에 착용하는 드림 렌즈로 그 낮 동안에 안경이나 렌즈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안축장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약으로 된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점안하게 되면은 취침 전에 매일 밤 한 번씩 점안하는 거고, 요 안약도 이제 그 안축장이 점점 길어지는 속도를 좀 늦추는데 효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그 이름 그대로 밤에 끼는 렌즈인데요. 자기 직전에 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빼면 낮 동안에 이제 안경이나 렌즈 없이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특수 컨택트 렌즈입니다. 렌즈가 자는 동안에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주어서 눈의 안구 길이가 덜 길어지게 하는 신호를 계속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의 진행 속도를 약 50% 정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막 모양을 마치 라식이나 라섹 수술한 것처럼 중심부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어서 낮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드는 이제 영구적인 수술이지만, 드림 렌즈는 각막을 이제 눌러서 그 누른 효과가 낮 동안에 유지가 돼서 시력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므로, 예를 들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드림 렌즈를 착용을 중단하게 되면 각막 모양이 눌렸던 모양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서 시력은 본래 시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드림 렌즈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각막 모양이 렌즈를 중단하게 되면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가역적이라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드림 렌즈의 그 적합 대상은 근시가 마이너스 0.5 디옵터 경도에서부터 마이너스 6.0 디옵터, 딱 고도근시 직전 그 정도까지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고, 각막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만 6세 이상,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이제 드림 렌즈를 끼고 빼는 거를 다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난시가 많이 동반된 경우에는 드림 렌즈 중에서도 이제 난시를 같이 교정하는 토릭 드림 렌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용 방법은 자기 전에 렌즈를 세정 후 착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빼는 것이고, 하루의 권장 시간은 7-8시간 정도 수면할 때 착용을 해야지 원하는 시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일 끼는 렌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정도 매일 해주시는 게 좋고, 초기에는 한 달 정도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렌즈를 한번 맞췄다 그래서 끝은 아니고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이제 각막 건강 및 이제 안구 길이를 정기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그 안구 길이 성장 그래프인데요.
예, 처음 시작이 이제 만 6세입니다. 만 6세 때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근시가 발견이 된 어린이입니다. 그 후로 이제 안경을 착용을 했으나 해마다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계속 안경 도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 7세쯤 경부터 이제 그때 드림 렌즈를 시작을 해서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쭉 착용을 한 친구인데요. 그 만 7세 드림 렌즈 시작하기 전을 보면 그 안구 길이 100분위가 한 95%일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그 하얀색 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면서 안구 길이도 성장을 하고 근시도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만 7세 이후에 이제 드림 렌즈를 착용한 이후부터는 점점 안구 길이가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고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100분위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95%였던 그 안구 길이가 만 17세 때는 50%딱 파란 선이랑 만나는 정도까지 안구 길이가 효과적으로 억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경 도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들어서 이제 걱정되어서 안과에 방문을 하셨고요. 안경 도수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4.5디옵터, 왼쪽은 마이너스 3.75디옵터 정도로 중등도의 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구 길이 검사를 했을 때 양쪽 모두 95%일 이상으로 또래보다 매우 긴 안구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약 한 6개월 전에도 측정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안구 길이가 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케이스라서 이제 드림 렌즈를 권해드렸고 아이가 잘 적응해서 아이와 부모님 모두 만족하면서 드림 렌즈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검진을 했는데 시력 저하가 발견돼서 안과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은 오른쪽은 0.3, 왼쪽은 0.4 이렇게 낮은 시력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근시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1.25디옵터, 왼쪽은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 경도 근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안구 길이 검사에서 보면 양쪽 모두 100분위로는 75백분위 정도 또래의 안구 길이보다 약간 큰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 드림 렌즈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안경 쓰기 싫고 렌즈를 원한다 해서 드림 렌즈 피팅을 했고 아이가 잘 적응해서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시력 검사했을 때는 양쪽 모두 1.0으로 큰 이상이 없었고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시력 검사에서 오른쪽은 그대로 1.0인데 왼쪽만 시력이 0.5로 한쪽만 좀 뚝 떨어진 것이 발견돼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왼쪽만 이제 근시가 마이너스 0.75디옵터 정도로 경도의 근시가 이제 발견이 되었고 안구 길이 검사에서도 보면은 1.0 정상 시력인 오른쪽 눈이 이제 주황색 점인데요. 오른쪽 눈은 딱 그 파란색 선 위에 딱 가 있는데 왼쪽 눈 시력이 나빠진 눈은 초록색 점인데 100분위로 따지면 75백분위로 같은 아이의 좌우를 비교해도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는 안구 길이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 길이가 한쪽만 더 길어지면서 이제 근시가 이제 발생한 경우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활달한 아이라서 왼쪽만 드림 렌즈를 피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시력이 나쁜 경우에는 또 안경을 쓰면은 이제 한쪽만 도수가 들어가서 어지러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드림 렌즈를 하는 것이 아이도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드림 렌즈는 이제 아이들이 착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이제 시도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드림 렌즈는 재질이 하드 렌즈 재질이기 때문에 초기에 착용했을 때는 눈이 좀 뻐근하거나 이물감이 생길 수 있고, 또 아이가 이제 렌즈 착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시가 좀 있거나 각막 모양이 비대칭일 경우에는 예상보다 시력 교정 효과가 좀 덜 나오는 경우에도 이제 드림 렌즈를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매일 착용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이제 위생적으로 세정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각막에 눈에 직접 렌즈를 끼우는 거기 때문에 각막 손상 우려를 하시는 이제 보호자께서 좀 불안하시고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렇게 드림 렌즈를 포기했던 분들이 드림 렌즈를 재도전하는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7살 정도 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물감이나 불편감으로 적응이 어려웠거나 이제 렌즈 착용 자체가 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이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학년이 됐을 때 다시 시도를 하면 잘 착용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이들마다 눈의 감각이 조금 이제 둔한 아이들도 있고 또 예민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착용했을 때 조금 이물감이나 불편감을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 착용할 때 그럴 경우에는 그 렌즈의 그 오목한 부분에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더 넣고 그 상태로 이제 착용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제거할 때는 이제 특히 아침에 이제 등교나 출근 준비로 마음이 바쁜 상태에서 이제 눈이 건조한 상태인데 렌즈를 억지로 이제 빼는 경우에는 뻑하는 느낌이 나면서 눈이 좀 아프거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때는 마음이 좀 급하더라도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좀 넣고 1, 2분 정도 깜빡깜빡하면서 기다린 후에 아래 눈꺼풀로 렌즈를 이제 툭툭 쳐봐서 렌즈가 부드럽게 움직이면 그때 이제 빼게 될 경우에는 눈이 불편한 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봄이나 가을 같은 계절적 특징이 있는데 그 계절에 이제 알러지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알러지 체질인 친구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눈 자체가 드림 렌즈를 이제 이물로 인식을 해서 알러지 결막염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알러지 치료를 하면 안약을 쓰면서 렌즈를 착용하면 또 요 계절만 잘 넘기면 또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는 이제 드림 렌즈 재도전을 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초1 때 이제 시력이 오른쪽은 0.1, 왼쪽은 0.2로 시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방문을 했고, 당시에 오른쪽도 마이너스 3디옵터, 왼쪽도 마이너스 2.5디옵터로 경도 근시가 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연령대에 비해서 근시 도수가 좀 많은 편이어서 드림 렌즈 피팅을 시도를 했었지만 아이가 렌즈 착용 자체를 좀 많이 무서워해서 실패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안경과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 치료를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요. 아이 시력이 0.1에서 0.06, 0.2에서 0.08로 시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됐고, 근시는 좌우 모두 마이너스 4.5디옵터, 왼쪽은 마이너스 3.75디옵터로 중등도 근시로 근시가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구 길이 검사했을 때도 안축장이 95%일로 또래 평균보다 많이 길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좀 크기도 했고 해서 드림 렌즈를 다시 시도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재도전을 시도를 했고 아이가 커서 그런지 다행히 잘 적응을 해서 안구 길이도 지금 드림 렌즈 시작 이후에는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림 렌즈를 착용하고 시력이 예상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도수가 높거나 난시가 상당량이 동반이 된 경우 또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눈이 점점 길어지면서 각막 모양도 변하게 되는데요. 각막 모양이 많이 변한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렌즈 모양이 잘 맞지 않아서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화된 눈의 모양에 맞는 다른 브랜드의 렌즈로 바꿔준다든지 난시가 많을 경우에는 난시 교정용 토릭 렌즈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각막 난시랑 각막 모양을 이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근시 관리에 특화된 마이아 장비가 있습니다. 물 한 번만 먹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도 안축장 그 측정하는 장비로 설명드렸던 그 마이아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로 이제 각막 난시랑 각막 모양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눈에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방식이고 측정 그 시간이 1분 이하로 매우 짧아서 아이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로 한 번 측정하게 되면은 각막 지형도와 안축장, 동공 크기 등 어린이 근시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다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에 따라서 각막 모양이 변하거나 난시 교정용 토릭 렌즈를 처방해야 될 경우에는 각막 지형도를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 마이아 장비를 통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각막 모양을 3D로 스캔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이제 드림 렌즈를 원래 착용하던 친구들이 이제 어느 나이 이상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드림 렌즈의 도수를 계속 올렸는데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마이아 장비로 이제 검사를 하고 정확한 각막 모양과 안구 길이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그 각막 모양에 맞는 맞춤형 렌즈로 피팅을 해서 다시 이제 시력이 잘 나와서 드림 렌즈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렌즈 관리가 좀 번거로워서 이제 실패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 렌즈를 끼고 빼는 거 관리하는 거를 연습시키면 됩니다. 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걸 끼고 빼는 거랑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귀찮은 과정이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숙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크게 부담 없이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괜찮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보호자분이랑 아이가 이제 어떤 날은 부모님이 해 주시고 어떤 날은 아이가 스스로 해 보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차차 나중에 고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요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이제 착용하고 제거하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렌즈 제거할 때 그 뽁뽁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렌즈를 이제 위생적으로 세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중간에 이제 드림 렌즈를 착용하다가 눈이 빨개지거나 아픈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안과를 빨리 내원해야 된다. 요런 증상을 교육하는 것도
관리법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드림 렌즈는 이제 그 일반 렌즈랑 달리 렌즈가 이제 각막을 누르는 기전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 드림 렌즈의 아이디어 자체는 1950년대에 이제 시작된 것이고,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미국 FDA에서 안전하다는 승인을 받은 렌즈이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 40년 동안 렌즈의 재질이랑 디자인이 꾸준히 발전이 되어 온 꽤 역사가 오래된 렌즈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 눈에 렌즈를 낀다는 점, 그리고 렌즈가 각막을 눌러준다는 점이 혹시라도 어린이 눈에 손상이나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나 해외 여러 연구 결과에서 어린이의 눈에도 안정성이 확인이 된 렌즈이고, 각막의 내피세포 손상 없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를 매번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력이나 렌즈 상태뿐만 아니라 각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는지 검진 때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정기 검사를 빠지지 않고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상처나 염증이 생기더라도 회복시키는 안약을 쓰고 렌즈를 며칠 쉬면 각막은 원래 상태로 잘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센트럴 서울 안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렌즈를 저희가 테스트 렌즈를 무료로 이제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이가 렌즈 착용하는 것 자체를 좀 잘 적응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3일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잘 적응을 하면 그때 이제 본인 렌즈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렌즈를 이제 본인 렌즈를 주문을 해서 처음에 한 달 정도 착용을 하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목표 시력이 잘 나왔는지, 각막이 잘 눌려 있는지, 각막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도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6개월마다는 안구 길이를 측정을 해서 안구 길이도 효과적으로 억제가 잘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드림 렌즈를 재도전을 시도했지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시 억제 소프트 렌즈, 마이사이트 렌즈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낮에 착용하는 소프트 렌즈입니다. 드림 렌즈처럼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약이 이제 눈의 그 흰자, 공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구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림 렌즈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느 병원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드림 렌즈라도 렌즈 브랜드 자체는 비슷하지만 얼마나 아이 눈에 잘 맞는 렌즈 스펙을 찾아서 맞추고 관리를 하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각막 위에 올라가는 렌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막 모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파악해서 처방을 해야 되고, 렌즈 처방 이후에도 근시 진행이 잘 억제되는지, 어떨 때 이제 렌즈를 교체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파악하려면 안구 길이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를 통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시력은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드림 렌즈는 처음에 착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춰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시 올라온 댓글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BBGG0225님께서 안경을 일찍 쓰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안경을 안 씌우고 버티는 게 눈에 더 해롭겠죠? 아이가 어린데 안경을 미리 맞춰도 될지 걱정이네요.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경을 이제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시기 때 이제 안경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안경을 일찍 쓰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는 얘기는 내 눈에 맞지 않는 도수가 너무 높은 안경을 썼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이제 근시 진행을 더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쪽 시력이 다 0.7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안경이나 렌즈를 좀 해주는 것이 아이가 조금 이제 잘 보는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무지개 사탕님 H7D님께서 아이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근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진행된 근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미 진행된 근시에서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이미 진행된 근시가 없어지기는 힘들지만 더 진행되는 것은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디 진 EN9CO 님께서 스마트폰보다 TV나 태블릿이 아이 눈 건강에 덜 해로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거리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TV가 제일 멀리 있는 미디어 기구가 되었고 요새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아니면 책이나 레고, 그림 그리기도 사실 다 근거리 작업이기 때문에 그 근거리 작업의 총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근시 진행을 이제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우지우지송님께서 한쪽 눈 시력이 더 나쁜 경우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성장하다 보면은 한쪽 눈만 시력이 나빠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클 때까지 쭉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좋은 쪽은 1.0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나쁜 눈만 계속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쪽 눈이 점점 이제 따라서 같이 나빠져서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잘 알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안구 길이 검사를 해봐서 이제 양쪽 눈의 안구 길이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면 앞으로 이 친구가 한쪽 눈만 계속 나빠질지 아니면 따라서 나빠질지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한번 궁금하시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미니미니 R96님께서 안녕하세요. 아이가 드림 렌즈를 새로 교체한 뒤부터 오른쪽 눈이 자고 일어나면 초점이 흐리고 사물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4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안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처음 겪는 증상이라 타 안과에서도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드림 렌즈를 이미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점검차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셔서 이제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지 확인은 해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대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좀 많이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알러지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저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오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정숙님 T758G님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이 실제로 아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이제 미디어를 볼 때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근시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피로를 줄여준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력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 너 때문입니다 님께서 성장기 아이에서 근시 관리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잡는 게 좋은지, 단순 시력 유지인지 진행 억제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에서 이제 드립 렌즈도 그렇고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를 하는 것도 이제 큰 목표는 이제 만 18세가 되면 이제 시력의 변화가 멈추게 되는데, 그때 최대한 고도근시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경만 쓸 경우에는 이제 일찍부터 시력이 나빠진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제 만 18세 됐을 때 고도근시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미리 근시 억제 치료를 하게 되면 고도근시까지 가지 않게 진행이 좀 억제돼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 어린 나이에 시력이 좀 빨리 떨어졌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윤제이제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알러지성 결막염이 꽤 오래가는 경우인데요. 본원에서 처방받은 약한 스테로이드성 점화액을 넣으라는 기간이 지나면 안 넣는 게 좋겠지요. 처음보다 좋아졌지만 눈곱은 아직 조금씩 끼어서요. 함께 처방받았던 비스테로이드 점화약 파타데이를 1일 1회 정도 계속 넣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청소년은 아니고 나이가 좀 어른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성 안약은 열흘 지났으면 일단 끊으시는 게 좋고, 눈곱만 조금 끼시는 증상이면은 그 파타데이 안약은 꾸준히 장기로 넣으셔도 큰 상관이 없어서 눈곱이 좀 덜 낄 때까지는 그 안약을 계속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시현시주님께서 아트로핀을 넣은 후 눈부심이나 가까운 글씨가 흐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했을 때 초기에 이제 눈동자가 커지기 때문에 눈부심이나 가까운 글씨가 흐려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도 한 달 정도 꾸준히 쭉 넣으시다 보면 한 달 뒤에는 그 증상이 대개는 사라지므로 일단 다음 정기 검사 가 남아 있으시면 그때까지는 일단은 쭉 넣으시다가 한 달 뒤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도도라라 미미님께서 드립 렌즈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드립 렌즈도 이제 눈에 착용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잘 때 이제 비비거나 하면은 이제 렌즈 트러블 같은 이제 염증이나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정기 검사를 꾸준히 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정기 검진이 아니더라도 눈이 빨개지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시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